안녕하세요, 북스형 커피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선전기의 역사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조선전기는 크게 이제 15세기 역사서하고 16세기 역사서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15세기 역사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16세기보다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군을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간찬사서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사서고요. 그리고 이제 고요사라든지 그다음에 고대사 같은 정리들이 이제 많아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 사대적인 사서들이 많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대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군보다는 기자들 이제 강조하고 그다음에 사략형 그 사서들이 많아. 사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기존의 이제 역사서를 압축했다는 거죠. 요약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사일치에 따라서 경악의 보조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사서하고 16세기 사서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고 요번에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이 고려사 저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통 내용이 그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그 뒤에 한통 관련돼서 그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이제 특강이나 구특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내용, 심부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같이 이제 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 초기에 여러 방면의 학문이 발달되고 그 성과가 서적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는 지편전과 홍문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많은 서적을 편찬 가능함으로써 문화의 한근기를 이뤘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때 이제 편찬된 서적들은 대체로 유교 정치에 뭐냐면 필요한 시험책이었다. 당시 이제 국가에서 가장 그 칸심을 기울였던 것은 사서의 편찬이었다. 자, 역사는 정치의 거울을 인식하고 있어서 경악과 함께 매우 중시 여긴 까닭이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대 그 국왕의 실록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록은 이제 뭐냐면 한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그 전대 왕에 대한 업적들을 뭐냐면 평가해 놓고 그걸 뭐냐면 기록을 하는 것이 실록이죠. 그래서 이 실록 편차는 고려 왕조 때부터 이어지는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에 보면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7대 실록이 있었고 7대 실록 외에도 그 당시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쭉 실록을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 때 만들었던 실록 편찬 기술이 그대로 조선 왕조 실록에도 어, 영향을 줬죠. 그래서 조선 왕조도 고려 왕조와 마찬가지로 조선 왕조 실록을 이제 뭐냐면 편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실록이 지금까지는 남아 있어갖고 조선 왕조를 연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 기록물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록은 주로 이제 국왕이 사망하면 춘추관의 사관들이 정왕 때 이제 기록을 바탕으로 사초를 근거로 해서 천년체 실록을 이제 그 편찬하는데요. 자, 이 사초 외에도 그 당시 실록은 상당히 많은 그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록 관련된 내용을 잠깐 여기에서 서브노트 내용에서 좀 약간 이제 좀 볼게요. 자, 조선왕조 실록은 평년체예요, 기본적으로. 예, 실록 자체는 그 평년체야. 실록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에도 있고, 근데 다 이 평년체 사서다. 예. 그래서 이제 춘추 필법에 따라서 사필의 공정성 확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사후에 작성되는데, 보통 이제 춘추관을 주도를 해서 춘추관 안에 이제 실록청을 두죠. 그 실록청 안에 이제 뭐냐면 왕의 제2연도에 따라서 뭐냐면 3년 기간으로 해서 1가씩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뭐 9년을 즉위했다. 그러면 실록청의 상가가 구성되는 거죠. 자, 칙령법은 기본적으로 윤년칭호법이야. 이 윤년칭호법은 조선시대부터 사용했던 칭호법이죠. 그래서 윤이라는 건너뛴다는 거야. 그래서 해를 건너뛰어서 그 왕의 그 직위년을 포함하는 그런 칭호법인데, 자, 그래서 이 윤년칭호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윤년칭호법이 아니라 고려시대부터는 고려시대까지는 홍련칭호법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것이고 홍령치고법은 직인령칭호법이죠. 그 해 왕이 즉위하면 그 해의 원년을 삼는 거죠. 그 왕이 다만 이제 홍련칭호법에 예의가 있는데 태조다는지 즉위했으니까 여기 홍련칭호법이 진행된 거고 중종이나 인종이나 그 앞에 연산군과 강해군이 있었잖아요. 자, 연산군과 강해군은 정통성 없는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를 건너뛴 게 아니라 그냥 달만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홍련칭호법, 융월칭호법을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5대 기록했는데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이제 기록을 이제 조선왕조실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요. 어,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은 있긴 있지만 요거는 일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왕직이라고 해서 그 이시 왕조를 이제 가나다는 그 간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그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일기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실록이라고 하는데 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통성이 없는 왕이 즉위할 때 그것 후에 왕이 그 후에 기록할 때 일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 일기나 강해군 일기, 그다음 노산군 일기 이렇게 이제 일기라고 이제 되는데 연산군 일기와 강해군인데 연산군이나 강해군은 이 모호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 왕자 칭호를 이렇게 이제 붙였던 거고요. 근데 노상군 일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상군이 세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노상군 일기를 했다가 숙종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제 운동이 일어나.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노상군에게 당종이라는 묘가 붙여져요. 또 그때 이제 또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정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공정왕 많이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공정왕은 예전에 정종이라고 지금 후에 정종이라 했죠. 그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가 공정왕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공정왕 실록이라고 했다가 이때는 정종실록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름을 바뀔 때는 격포지를 이렇게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도 개정 작업을 이제 했는데, 자, 원본을 파기해서, 새롭게 만든 그 본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수정본만 남는 게 있어. 태조실록, 정종실록, 세종실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실록에 대해서 종전에 이제 원본을 완전히 뭐냐면, 그, 바꿔가지고 새롭게 편찬한, 시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현종 개수실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실록은 원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종실록하고 현종 개수실록 등이 있고, 수정실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때문에 또 한 번의 실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거 약간 고쳐가지고 그래서 선종 수정실록, 경종 수정실록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빠진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보충해 주는 식으로 수정 보궐 전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그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렇게 이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실록은 주로 이제 누구야? 예, 주로 북인 정권이 이제 만들었죠. 대북 정권이. 게다가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이 순조실록을 다시 이제 바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서인 정권이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순조실록이 나온 것은 이제 임진환 때 그 도망가면서 사초가 많이 부실됐기 때문에 그 부실된 사초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조실록을 좀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조보감인데 국조보감은 뭐냐면 실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왕이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렇지만 이제 왕이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을 왕이 국정에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록 내용 중에 엑기스만 그 뭐냐면 추려놓은 게 있어. 이게 국조보감이야. 그래서 이 국조보감은 왕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왕이 이제 국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국정보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인데 실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되겠 기본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 기본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사초가 있어요. 사초는 크게 이제 입시사초하고 가장사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는데 입시사초는 전인사관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죠. 가장사초나 전인사관들은 입시사초를 쓰는데
보통 왕 그 관련된 사각을 보면 그 옆에 이제 두 명 있죠. 한 명이 승전 주소고 또 하나가 이제 사관이거든요. 이 사관이 딱 옆에 있어가지고 쓰는 게 이제 그 사초예요. 근데 이제 입시사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왕이 말하는 것을 쭉 말하는 것을 그냥 적는 거야.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 사평을 달고 그 시간도 없어요. 예,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시사초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다가 이제 뭐냐면 어 그 왕이 많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 춘추관한테 이제 뭐냐면 주고 그리고 집에서 또 이제 뭐냐면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입시사초를 기억했다가 그걸 기억해갖고 평가했어.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사간에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사초인데 왕이 죽으면 이걸 실록청에 제출해야 돼. 만약에 이 사간이 왕이 제위 중에 죽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실록청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실록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초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초도 원칙적으로는 왕이 보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가끔마다 이제 왕이 봐가지고 또는 건너 건너 알아가지고 이제 무슨 사 같은 것들 일어나죠. 대표적인 이제 사가 그 기묘사 같은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또 시정기라는 게 있어요. 시정기라는 것은 여기 뭐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보통 이제 각 간청에 업무일지들이 있어요. 그 업무일지들이나 이런 것들 또는 춘추관 일기 같은 걸 모아가지고 연말 때마다 이제 백서 형식으로 발간되는 것이 시정기인데 이 시정기도 이제 뭐냐면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의정부 등록이라든지 그다음 경영일기라든지 승정원일기인데 승정원일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자 보통 왕이 있으면 여기 사관이 있고 승정원 주사가 여기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정원은 따로 이제 왕의 말을 또 기록을 했다가 그걸 이제 뭐냐면 일기 형식으로 쭉 기록돼 있죠. 이게 승정원일기야. 그래서 승정원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제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내용이 더 많아요. 세부적이고 조선왕조실록은 이 승정원 일기를 바탕으로 요약본, 편집본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 승정원 일기는 조선 초기 때까지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임진왜란 때 다 소실됐고 지금은 인조부터 해갖고 있었죠. 인조 때부터 쭉 있는 것이 이제 승정원 일기인데 그게 양이 조선왕조실록보다 몇 배나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승정원 일기도 기록문화유산에 지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보라고 해갖고 그 해외 그 간청에서 발간된 이제 업무 관련된 공지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사 등록 등 그 각사의 이제 그 뭐냐면 업무 일지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 이제 참고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개인일기, 문집, 야사, 구전도 참가하고 그다음 비변사 등록이나 뭐 일성록도 후에 이제 참가돼. 왜냐하면 이 비변사 등록도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죠. 조선 후기 때 정치적 중심지가 비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변사의 업무일지 등록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일성록 같은 경우에는 정조가 그다음에 개인일기도 썼던 건데 이것을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면서 이제 공식 일기로 쓰게 돼. 그래서 일성록 같은 경우에는 18, 19세기 때, 이때 이제 세도정 시기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형상들을 아주 잘 기록됐다는 의미가 있죠. 자, 하여튼 이런 다양한 자료를 이제 사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세 번에 거쳐서 만들죠. 처음에 초초본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중초본, 그다음에 정초본 이렇게 해서 이 정초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속활자로 내부를 보관해서 5대 사고를 이제 뭐냐면 그 보관했는데 이 초초본과 중초본은 정초본이 만들어지면 세초 작업을 통해서 뭐냐 다 빨아 없애가지고 이제 없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있는데 지금 중초본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중초본, 초초본하고 중초본이 이게 이제 뭐냐면 강해골기야. 강해골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초, 중초까지 쓰다가 정초를 쓰지 못하고 이제 그냥 그 자체가 그, 강해골기는 요걸 바탕으로 곧바로 이제 일기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초본하고 중초본이 차이가 좀 있어. 예, 강해군이 안지대
뭐냐면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눈이 이제 빨갛고 그랬는데 초초부는 얀지를 않아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중추부는 강해군이 성격이 더워지고 얼굴이 아니 눈동자가 평상시에 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초부과 중추부는 비교해서 볼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한 건 실록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아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쓴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사실을 이제 뭐냐면 실록에 싣고 그 어떻게 해석하에 따라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 예,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쓴 건 아니지만 있는 사실 중에 어떤 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해갖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주관적인 판단에 붙여서.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역사 왜곡이라고 이제 하죠. 예, 그래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조선왕조 실록은 그냥 만들어진 사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쓴 그 1차 사료가 아니라 2차 사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승조일기가 조선왕조 실록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승조일기는 그 자리에서 물론 사관의 평가는 안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왜냐면 쓰그려 노공기 같이 그, 그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승조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중간에 이제 초쪽은하고 중쪽이 다른 것처럼 정치적 판단을 해서 만들어진 2차 사조예요. 예,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설 다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사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임진왜란 전에는 4대 사고가 있어요. 네, 4대 사고. 그래갖고 춘추관 사서 사가 이제 충주에 있고 성주에 있고 전주에 있는데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이거 다 없어지고 전주 사고만 남았죠. 그래서 전주 사고를 모항 사고로 옮긴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5불 찍어내죠. 예. 그래서 이때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그 묘항산, 만이산으로 이제 옮기고 그렇게 이제 묘항산 이렇게 이제 5개의 사고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춘추관을 제역은 다 산에 놔두죠. 그건 이제 뭐냐면 임진환 이후에 도시에 놔뒀더니 도성에 놔뒀더니 다 불타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산에 이제 그 뭐냐면 하고 사고를 만들고 그걸 이제 승려들에게 지키게요. 승려들에게 여기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제 그 춘추 그 조선왕조보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남아있죠. 춘추관과 오대산 사고는 없어졌고요. 특히 이제 오대산 사고 같은 경우에 동경대에 있다가 단동 대지진 때문에 아예 이제 없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건 이제 그 동경대에 한 교수가 그걸 빌려서 이제 연구하려고 빌렸다가 이제 집에 놔뒀는데 동경대 그 도서관이 무너질 때 자기 집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 남아있고 지금 거의 없어졌다는 거. 태백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장각에 있다가 서울대 옮겨서 정부 기동보관소에 지금 있고요. 예, 지금 남아있죠. 그 다음에 만이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족사에 있다가 규장각에 있다가 지금 서울대 도서관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적상산에 있는 나중에 항실장 사고에 있었던 이제 것은 6.25 전쟁 때 분실됐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김일성 대학 이게 북한이 가져온 거죠. 북한이 김일성 대학에 있다가 조선왕조 실록의 번역본이 나오죠. 북한에서 북한의 조선왕조 실록 번역본이 우리보다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지금 세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은 그 상당히 뭐냐면 왕조의 역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분량도 그 당시 앞에 있는 중국에도 실록이 있다고 했죠. 원실록이라든지 명실록이나 청실록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실록보다 더 내용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정치적 기사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사회상도 같이 많이 뭐냐면 그 기록해 놓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 가치가 높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왕조 실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으면 조선시대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하나하나 그 수많은 조선왕조 시대 쓰여져 있는 사유를 다 발굴해 갖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이 일종의 뼈대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 조선왕조 실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료들을 끼어다가 이제 연구를 보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역사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고려나든지 그다음에 고대사에 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설이었어. 예, 팩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자, 이 조선왕조 실력도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는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 조선왕조 실력 부분도. 그래서 이제 좀 봐주시고 그럼 계속 한번 또 통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왕조 시대에 기록한 사조들 근거 편년제 실록을 편찬했는데 1413년 태조 실록을 간행한 걸 시작으로 그 후에 계속해서 편찬했다. 자, 이 실록은 초창기 때 4대 사고대에서 서울의 춘추관, 성주, 전주, 충주 사고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임진할 때는 산소군에 맞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5대 사고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실록은 너무 방대하므로 그 가운데 국왕의 선정, 치적에 관해서 내용만 뭐냐면 간추려서 열람을 편리하도록 이건 왕이 직접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초나 실록 같은 거 왕이 직접 보지 못하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도 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태조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기 그 왕들 선조들의 업적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용빙어 청가를 만들었죠. 그걸 만들 때 그걸 참조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국조보관 편찬인데 이것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후 계속되었다. 이건 왕이 이제 뭐냐 국정에 참고하려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 실록과 그 관련된 그 국조보관 관련된 내용을 봤고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그 풀셈에서 한번 찾아서 보죠. 자 풀셈 407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사관과 실록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을 대신한 사관의 지필 볼게요. 자, 사관은 군주의 대소실록의 언행에 관해서 12득실과 중의 대소화문에 시행된 여러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관료였다. 그래서 현실 정치 기관과 만세 규범 인식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만큼 사관의 임명 절차는 까다롭다. 자, 이대 사관에 의해서 조선왕조의 당대사인 실록이 각 왕대별로 편찬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실록은 왕대별로 편년체로 만든 간짠사서다. 그래서 왜 조선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실록 같은 기록물들이 잘 뭐냐면 기록돼 있는지 이거는 뭐냐면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공론을 강조했거든요. 공적 장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론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해야 돼. 왕이 독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은 왕한테 권력이 몰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왕이 함부로 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은 예외적인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견제를 받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시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대신들이 아니되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언행이나 행동에 이제 뭐냐면 제약을 받았고요. 특히 조선왕의 언행을 제한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록이죠. 항상 이 보통 옆에 사관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관을 통해서 기록된 그 역사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 있잖아. 이름은 어디에 남기겠어요? 당연히 역사에 남기겠죠. 그래서 역사를 남겨두면서 이 사람이 어떤 왕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런 것도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항상 그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언행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왕조의 어떤 전제 정치를 견제하는 역할이 이런 역사적 기록물이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사관하고 이제 사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역사 편찬 기구는 춘추관이다. 춘추관. 자, 춘추관은 시장의 기록을 맡으며 모두 문관을 임명하되 영사에서 기사관에 이르긴 정관원을 중앙부서의 주요 기관의 간원으로 견인했다. 그래서 경국대전으로 확정된 춘추관의 경관은 60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경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전인사관이 있고요. 그다음 다른 부서하고 뭐냐면 겸직한 그런 사관들이 있어요. 사관에도 춘추관 론에서도. 그래서 건국대전 확정된 춘추관 경관 60명인데 이 가운데 예문관의 본교, 대교, 검열 등 한림으로 통치된 8명의 춘추관 기사관이 동시에 전인사관이다. 이렇게 있고요. 8명의 전인사관을 제한 50명은 춘추관직을 겸직한 견인사관이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전인사관하고 견인사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이들은 주로 이제 시정기에 작성에 쓰이는 소속 관청에 관련된 관계를 초록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록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다는 것이죠. 이걸 춘추관에서 춘추관을 보내는 임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왕 옆에서 기록한 사관들만 기억하는데 이건 전인사관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견인사관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평상시에 다른 관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관청의 여러 가지 기록도 있잖아요. 이 기록들을 보통 각사 등록이라는데 등록을 보고 중요하다. 이건 좀 역사적으로든지 뭐냐면 필요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사 등록이나 그 또 등록을 모아갖고 시정기 같은 걸 쓰거든요. 각사에. 그래서 이 시정기를 초록해가지고 춘추관에 보내는 임무를 해요. 춘추관이 그걸 모았다가 뭐냐면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에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정기라는 건 뭐냐면 사초와 상소를 싣는 승정일기 그리고 각각층의 기록을 모아서 연일수로 이제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춘추관 전인사관 등 사초 외에도 시종기를 이제 정리해서 그 임무가 있다. 자, 시정기는 정본과 부분인데 초소도 된 시정기 초고인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비초라고 하고 이 비초는 춘추관을 포함하여 수사의 근면과 테마를 살피는 수였고 시정기 정보는 3년마다 인쇄해서 해당 관청이나 의정부 춘추서관에 보관했고 시정기는 해마다 이제 매년 만들어서 그 뭐냐면 창에 책의 건수로서 왕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래서 시정기가 어떤 이제 역할을 했나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초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초로서 관리들의 이제 업무 태도를 보는 걸로 하고 그걸 이제 매년마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제 뭐냐면 보고하도록 한 거고 시정기의 정보는 3년마다 인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초소를 이제 3년 모아놓은 걸 정본해가지고 인쇄를 해갖고 의정부나 춘추서관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여러 가지 국정자료를 할 때 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인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인사관 8명은 예문관의 전인관은 동시에 그 당시 춘추관 기사관으로 사관이 되어서 입시라는 것은 이제 왕이 이제 말을 할 때 참가해서 거기 옆에서 기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 옆에서 항상 이제 그 숙직을 하고 사초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사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정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록을 편찬하고 실록을 보강하는 포세라는 건 뭐냐면 그 실록을 이제 뭐냐면 이제 실록 그 사고에 보관하면 이게 그 썩잖아요. 곰팡이 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햇빛에 말려줘야 돼. 몇 년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 역할을 그 햇빛을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포세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들은 왕이 정사에 임할 때 직접 좌우에 입시하여 논의하는 때는 정사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정전의 정적뿐만 아니라 조계라든지 상착, 경영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왕을 중심으로 발생한 상들을 모두 따라다니며 기록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태종실록에 보면 항상 이제 그 자기가 막 그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니까 여기는 너네들 공적인 어떤 사무 업무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업무인데 일인데 왜 거기까지 또 따라오냐 하면서 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또 기록을 했죠. 왕이 이렇게 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전인상의 직무가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각 왕들별로 정사 입시에 관련된 사관의 활동에 차이가 있다. 세종 때는 이제 민인생이 허가 없이 평전에 들어갔다가 참틀을 엿보다가 쫓겨나서 유배당한 일이 알려진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태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뭐냐면 되게 사관 싫어했어. 사관 역할을 인정했지만 사관이 자기의 뭐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앞에 그 내용 있죠. 평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왕이 이제 개인적 업무를 보는 건 개인적인
자리인데 요게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엿보다가 쫓겨난 것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자기가 이제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도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걸 쫓아서 기록을 하니까 태종이 이런 걸 또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세종 같은 게 더 이제 좀 개방적이었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 입시도 이제 허용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도 대우도 상당히 시신의 반연, 시신이라는 것은 자기 측근에 이제 있는 좀그 대신들의 어떤 반열까지도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위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왕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조선 정계 사관의 입시 수행의 활동에는 통해서 왕의 언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건 점차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관의 직무의 중요한 만큼 이에 제수되려면 무엇보다 문관으로서 재나 학, 식 같은 삼장 지제가 요구됐다. 삼장 지제라는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 나왔죠. 그 중국사에 관련돼서 그 유지기의 삼장을 강조했죠. 유지가 역사가 갖고 있는 이제 뭐냐면 역할 중에 역량 중에 삼장을 강조했는데 자, 재라는 거 뭐냐? 역사 서술 능력이고 학이라는 건 해박한 역사 지식, 식은 현실에 직시하여 공자에게 시시비비를 가리키고 포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되게 뭐냐면 엄격한 자격 조건을 요구했다는 거. 그래서 세계에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그때 뭐 반역자라든지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서울 출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예문간의 청거 그다음에 문과 급제자 평소 마음가짐과 정직성 동료 원만한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냐면 필요한 자질들을 이제 충분히 보고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관의 직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초죠. 이 사초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조선왕조 실록에서 그 당시 이제 기본이 됐던 것이 기본적으로 사초거든요. 시정기와 함께. 그래서 사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입시사초하고 가장사초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입시사초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이제 실록청에 제출하는 거고 가장사초는 집에서 이제 들어와갖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가 그 사평가 있죠? 그 사간의 어떤 평가까지 적어가지고 뭐냐면 보관했다가 왕이 죽은 후에 제출하는 게 가장사초잖아요. 자, 사초는 그 만세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 보장과 함께 공론 용성을 바탕이 되었다. 사초는 그 군주의 마음에 맞게 쓰거나 고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누구라도 포편의 대상을 논의할 수 있다. 심지어 왕조차도 이제 뭐냐면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초, 특히 이제 가장사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사초를 얘기하는데 이 가장사초는 누구나 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곤치거나 나중에 곤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 그것 때문에 이제 사옥도 겪은 이유도 그 계기도 있거든요. 자, 그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사초에 기록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록 편찬 시 중요한 자료도 누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연락할 수 없으며 실록을 착수한 뒤에는 군주도 볼 수 없다. 사초는 작성자가 현재 사간직에 있거나 다른 간에 옮겨 경우에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했으며 누설하거나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절대 개수할 수 없다. 예,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그 처벌받는 사건이 예종 때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론 이때 사초라는 것은 입시사초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입시사초 제출한 후에 자기 기억과 평가가 들어가 있는 가장사초를 얘기해요. 예, 여기는 여기 밑에 구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초는 입시사초와 가장사초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입사초는 전인사관 가운데 기사관이 정사를 이루어진 장소에 입시를 기록한 거고 입시에는 상번과 하번으로 나눠 두 번의 검열인데 상번은 군주의 언동을 초서로 기록한 거고 하번은 이걸 정서 정리해서 상번을 어, 상번에게 바쳤다. 그래갖고 입시사초는 그 뭐냐면 그 춘추관에 나입돼 견인사관이 보고한 각 간청의 시행사와 함께 시정기가 작성됐다. 그 입시사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이제 열람이 가능한 사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 언급했던 이제 사초들의 주 내용이 가장사초거든요. 자, 가장사초는 사관이 건물한 왕의 언둔과 정사, 인물의 험불 득실, 그 기록이죠. 사평도 있어. 그래서 이제
사평을 더불어 신명으로 직설을 하면서 집에 가두는 사초인데 가장사초는 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을 제출해서 편찬 자료를 썼다. 가장사초는 입시하에 기록한 전인사 간의 기록이 입시사초와 다소 성격이 다르며 대체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초에 이제 작성하는 견인사 간의 사초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여기 견인사관이 사초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인사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초 제출 후에 기억과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서 집안에 이제 보관한 사수를 가장사초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약간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요건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좀 얘기 다시 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알고 있는 가장사초는 전인사관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 옆에 있다가 그 적은 것을 이제 얘기한 건데 아마 이제 요거는 이런 의미 같아. 왕이 이제 얘기를 하면 기록하는 사관이 있는데 또 견인하는 사관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직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고 이제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 예. 근데 아까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좀 달라서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초 같은 경우에는 직서와 직필을 원칙으로 군주 및 대소 실력 인물에 대한 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논란이 피라 사건으로 이제 하죠. 이 사초 때문에 피라 사건이 일어난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무사화도 이 김종직이 쓰고 있는 이제 뭐냐면 조이제문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다음에 민수의 사초 개수 사건인데 제가 이제 예종 때 한번 있었다고 했죠. 이 민수라는 사람이 뭐냐면 사초를 썼다가 이제 집안에 이제 놔뒀는데 나중에 실력자에 제출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자기 어떤 대신들을 비난한 내용이 있어요. 그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 자기가 그 비난한 내용이 그 대신이 그 당시 신료청을 관장하는 이제 책임자인데 그 대신이 그 보고 자기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몰래 자기가 제출한 사초들을 가져와 갖고 그걸 내용을 뜯어 고쳤거든요. 이게 발각된 사건이 있어. 그 예종이 그걸 열받아갖고 민수를 이제 치졸 해가지고 결국 철법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태조 이후에 사초를 직접 본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사 때도 연수왕건조차도 이 김일성의 사초를 직접 본 게 아니라 초출, 그러니까 유자강을 시켜갖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 요약본만 본 거지 실제로 본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사초 시정기 그다음 여러 가지 보조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록이 편찬되죠. 그래서 제2중의 왕이 죽으면 실록이 편찬됐다. 조선실록은 고려 왕과 달리 왕이 죽으면 곧바로 편찬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죽으면 그몇 세대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편찬했나 그런 것 같아요. 자, 태조 8년에 태조 이성계가 죽자 태종은 이듬해 태조실록 수찬을 명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대의 역사를 당대인이 편집할 수 있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태종은 영춘중 관사 한해 위기에 따라 곡바로 편찬하고 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곡바로 편찬을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편찬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그 왕이 죽고 곡바로 편찬하면 그 왕 때 이해관계에 갈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실력에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그 당시 하륜이 아니라 그 누구야? 그 당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렇지만 태종은 그 무시해버리고 왜냐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편찬한 것을 이제 관련을 일종에 만들었죠. 예, 고려 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왕이 죽으면 여러 대에 좀 지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태조실록은 태종 10년에 춘추관이 주도로 편찬에 착수하여 태종 13년에 15건의 분량은 완성되었고 이후 일어난 당대사의 실록 편찬은 호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왕이 죽으면 곧바로 이루어졌고 당종 때부터 실록청을 두어 실록 편찬을 전단시켰다. 춘추관 밑에 이제 실록청을 두고 실록청 밑에 그 왕의 직위 연도를 계산해서 3년마다 1가씩 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간행들이 당종 때부터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록은 분년 부방의 원칙에 따라서 제2연도에 따라서 여러 방을 나누고 3년을 기준으로 방을 만들어 그래서 그 도총을 두어 편찬했다. 그래서 영사 중에 일명은 총재가 임명하여 총감독을 맡기고 대제학과 글 잘하는
잘하는 문신을 당하간인 낭청에 임명하도록 하고 도청의 제2연도를 고려의 1년간 육방을 고려해서 즉위년부터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찬 방법을 이제 기록 방법을 나오죠. 이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록 편찬 명이 내려지면 요거부터 이제 실록대에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쓰는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전한 때 사관을 역임했던 전인사관들이 제임시 작성하여 집에 보관했던 가장사초를 정해진 기인의 실록처에 남겼다. 여기에도 이제 약간 앞부분과 다르죠. 전인사관들이 가장사초를 이제 제출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가장사초는 입시에 기록된 전인사관의 기록 입시사초와 다른 성격이 다르며 대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초를 작성 경인사초의 그 사관의 사초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건 견인사관의 사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약간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넘어갈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 전인사관들이 그걸 기억한 것을 이제 입시사초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예, 기억했던 것을 자기 평가와 함께 보관해 놓은 것이 가장사초거든요. 그 앞뒤가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이제 가장사초를 비롯해서 승정일기, 시정기, 경영일기, 각사 등록, 개인문집, 야사, 조보 등의 자료가 실록중에 모이면 그 각 방의 난청이 정황대의 이제 사실들을 그 연대수의 편년으로 정리하고 각 방의 당상이 이를 검토한다. 예, 이걸 초초라고 한다. 조초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실록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처음에는 초초본이 있고요. 초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중초본이 만들어지고 중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정초본이 세 번의 검토를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정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록이 이제 편찬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질 때 초초본과 중초본은 그 뭐냐면 없애죠. 근데 종이 자체가 이제 귀엽기 때문에 종이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뭐 그 종이에 이제 먹을 뭐냐면 빼는 방식으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세초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초본과 중초본 대부분 없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강해군 때 있죠. 강해군은 정초본이 없고 초초본과 중초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초초본에서 중초본이 어떤 식으로 재편집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일단 이렇게 초청이 만들어지면 초초를 도청으로 넘기면 도청의 당상과 낭처를 척사해서 중초가 작성되고 중초를 도청의 당상과 총재관이 감수한 뒤 마지막으로 문장의 체제를 통해서 정초를 작성했다. 정초가 이제 작성되면 실록의 편찬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초초, 중초, 정초의 세 단계에 거쳐 실록 편찬이 완성되면 곡반을 인쇄해서 사본을 보완하고요. 사초와 시정기 등의 편찬 자료와 초초, 중초는 자문 밖에 세검정 부분에서 세추에서 종이도 재상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찬된 실록은 사추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복번호 춘추관과 외방사고에 봉안되어 관리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실록의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정기조 포쇄하고 점검하고 이완하고 포쇄는 제가 얘기를 했죠. 이완은 뭐 다른 데 옮기는 거고 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중에 좀 뭐냐면 치해와 고치가 있어. 이건 뭐냐면 왕이 전대에 이런 국정사고 같은 거 국정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국조보감도 있긴 하지만 왕이 어떤 특정한 그 연도에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왕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거기 이제 사관이 가갖고 사고에 가갖고 직접 자기가 이제 그 부분만 초록해요. 물론 그때 이제 평가 부분은 빼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왕한테 바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춘추관 및 충주, 청주, 전주, 성주 외방사고에 보완된 실록은 사관들이 직접 수송했다. 봉안된 실록은 3년마다 사관이 직접 포쇄하고 매일 끝내서 이제 족벌레 같은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햇빛에 이제 말리는 거죠. 사고에 비가 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관이 직접 이를 살피도록 했다. 자, 사관만이 실록을 관리한 것은 실록에 수록된 내용이 사관 외에 볼 수 없도록 한 비밀 보장의 정신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실록의 구성이 있어요. 실록의 구성은 크게 이제 본문, 세주, 사원 이렇게 있고 아마 본문은 이제 주요 이제 큰 내용을 얘기하고 세주는 우리가 생각할 각주나 미주 같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사원은 이제
여기에 대한 사관의 평을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은 당대 역사적 사실의 편년체를 서술한 내용이다.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선을 시간적인 흐름을 왕을 중심으로 시간을 왕을 중심의 시간의 흐름을 이제 따라서 역사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주는 본문의 서술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붙인 보충 기사고요. 사도는 사신왈이라고 시작해서 당대 현안 및 임무에 대한 시비득실을 논한 걸 말한다. 자,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실록에는 한편의 사원도 수록되지 않았다. 정조나 당종, 세조, 예종의 실록은 한 편에서 6편 정도 보이다가 성종실록에서 제25년 동안 제일 많은 사연이 수록되는데, 아마 이제 성종 때 그 당시 이제 언론 정치나 공영 정치 강조하면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앞에서는 사도는 저 잠옷실록은 이제 이게 좀 못 믿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보진 않았겠지만 이거 잘못 실어놨다가 나중에 후대 왕이라도 자기가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족들이 멸문진화를 당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성종실록 때는 그게 있다가 연산군 때도 연산군이 중종반정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지만 연산군 때 하도 이런 그 사초 때문에 이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이제 자기 검열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살인들이 등장하고 등장하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무엇보다 성종과 중종, 명종 때 많은 사돈이 작성되고 실록이 수록된 것은 유학의 발달과 함께 유교적 도덕적 의식의 성장, 특히 살인들의 성장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관들 임명된 인물들의 지적 성향, 살인 출신의 사관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는 실록 편찬 당시에 작성한 후대 사도는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당대 사도관이 직접 견문한 바를 근거로 기사 작성 시 논편 당대 사도입니다. 실록의 사도는 대체로 실록 편찬 당시에 제출한 가장사초에 소속된 사도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사돈의 내용은 대부분 인문의 12등실에 난 유교적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했고 대개 동시에 유교적 도덕적 교훈사관에 사유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런 특징들을 보였던 게 뭐냐면 경사일체적인 어떤 관점 때문에 그렇죠. 보통 정근대 시대 때 이제 사서는 유교적인 어떤 것을 이제 뭐냐 뒷받침한 사례로서 이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경사일체적 어떤 성격이 동시에 있어요. 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학이 그 뭐냐면 그 경학에 종속돼 있었던 거죠. 예전에 이제 철학이 신학에 종속된 것처럼. 근데 이게 분리되기 시작해서 전문적인 역사서가 이제 나타난 거는 조선 후기 때, 18, 19세기 때 등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록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성종 때 단군조선, 그 다음에 삼국 고려의 역시 현년체도 서술한 동국통감을 편찬했다. 자, 그래서 이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요것도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끔씩 나오거든요. 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 동국통강은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러 그 책들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통사야. 동국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를 의미한 거죠. 중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잖아요. 조선의 뭐냐면 통감. 그래서 통사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거울 삼아서 정치에 참고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동국통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제 삼국사 전류나 고조사 전류가 있어. 서고정이 쓴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가지고 가서 다시 재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사기 때문에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고조까지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종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세조 때부터 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조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세조가 이제 부국관경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을 거부하고 고조선을 고구려 중심의 웅장한 고대사를 제조해서 이걸 고조사와 연결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국통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국통감은 초창기 때는 훈구파들 대신들이 이제 와가지고 했어. 근데 나중에 성종 때 이제 살림세력 때 부각되면서
그 당시 이제 살인들 세력들 일부가 여기 동국통감에 편차에 들어가죠. 살인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로 이제 사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원에 보면 살인들의 어떤 정치 판단이 입각한 어떤 사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홍보 세력과 살인 세력을 같이 이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찬 체제를 보면요, 대개 보면 외기가 있고요, 삼국기, 그 다음에 신라기, 고려기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외기라는 것은 상고사들 제기예요. 보통 이제 상고사 같은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약간 본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여기다 이제 삼국 그 외기를 뒀는데, 그래서 외기는 이제 다른 삼국기나 신라기나 고려기에 비해서 좀 약간 그 낮게 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뭐가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당 고조선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C 2333년이라는 개념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단군 기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동국 통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년 뒤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단군 조선이 어, 그 나라를 세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의 즉위년을 그 당시 이제 그 어디 자치통감인가요? 자치통감의 요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단군 기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상고사에 이제 외기에 단군 기년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삼국유사관이나 그 뭐냐면 동국통감 외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당국이념은 물론 이건 역사적 실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만큼 이제 고조선이 그만큼 오래된 국가다. 어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요회보다는 좀 더 늦었지만 그래도 비슷한 연도에 이제 뭐냐면 세워진 국가다. 그래서 그만큼 유구하고 정통 있는 그런 나라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제 기념을 사용했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유물이나 유적이나 중국 측 기록에 보면 보통 BC 10세기 전후로 해갖고 세워졌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인데 특히 신라를 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재평가하면서 상당히 정통을 인식했다. 그래서 신라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고조고, 이 고려의 정통을 이어받은 게 조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동국통관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좀 관련된 내용 저희 국부생 구특강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자, 이 국조부와 함께 동국통감은 국왕에게 우리 역사를 진강할 때 교문을 사용되게 됐다. 그러니까 경영 자리에서 많이 사용했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왕조 역사, 전왕조 역사는 고려사죠. 보통 한 왕조가 이제 망하면 그 뒤에 있는 왕조들이 와가지고 그 전에 왕조를 정리를 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려 때는 이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삼국사기, 삼국사기를 편찬했고, 조선에도 이제 이 역사를 편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게 국조부터 이제 평가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려사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고려라는 사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고려사 저도 이게 그 이단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사는 고조가 왜 멸망했고 조선 왕조가 왜 건국했는지 이런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조사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초기 때 고조사 정리를 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그 편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조국사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예, 이것도 그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고조사를 정리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정도전이 왕자의 난 때 죽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정도전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면서 정도전의 고려사가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물평가 과정에서 정도전과 정도전하고 같이 친했던 사람은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자기하고 친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되게 뭐 낮게 평가를 하고 좀 왜곡이 많다.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국사를 없애고, 지금 남아있진 않죠. 없애고 새로운 고려사를 만드는 논의가 이제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태종부터 해서 세종 때까지 논의가 일어났거든요. 그 하면서 이제 세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책을 만들 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일단 아까처럼 인물평가 문제, 왕이나 개국공신 같은 인물평가 문제, 그 다음에 고려 말의 사초 왜곡 문제와 고려실록.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고려사라든지 그것은 고려사조는 고려실록을 많이 참고, 고려도 고려왕조 실록 있죠. 이걸 이제 자료의 철저한 고증과 보충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서주의와 직서주의 문제야. 개서주의와 직서주의가 뭐냐면 성리학적 사관에 따라서 그 예전에 그 고대사 명칭들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에 따르면 고칠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여왕이 왕이 된다는 거는 성리학적 사관에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라고 칭하고 폐하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폐하 왕실 용어를 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직서주의는 성리학적으로 사관에서 이게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는 게 낫다.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고 평가는 후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결국 개서주의, 직서주의 논쟁했다가 결국엔 직서주의로 이제 뭐냐면 통합이 되죠. 물론 다 100% 통합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쓰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여왕이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 황실 칭호 같은 것들 있죠. 황실 칭호들을 그대로 쓴 거죠. 예. 물론 이제 황제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쓰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직서주의를 최대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 체제 선택 문제. 여기에서 이제 기전체를 할 것인가 편년체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정도전에 이제 그 고려국사는 편년체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편년체는 중국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왕 중심의 역사 서술이야. 그리고 기전체는 거기 인물 중심일 땐 신화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 중심의 이제 역사서예요. 근데 이제 이 고려국사는 특이하게 좀 약간 편년체이지만 이거는 고려 그 누구 중에 신화 중심이야. 고려 정도전이 그 당시 이제 뭐 재상 정치를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년체 역사지만 실제로 왕보다는 재상 중심의 역사로 이렇게 쓴 거야. 그 중국과 달리. 그래서 거기에 보면 되게 사초들이 많아요. 고려 말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초들, 특히 이제 그 뭐냐면 성리학적 사관을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제 신화의 어떤 비판 내용들 이런 것들 사초를 통한 사초한데 그 사초가 아니라 제가 말 잘못네 상소 내용이 많아 상소. 그래서 성리학적 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신화의 어떤 상소 내용들 왕에 대한 비판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하게 쓰이지만 대부분 기전체는 신화 중심이고 편년체는 왕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논의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기전체를 정했어요. 근데 기전체 신화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요거는 신화 중심이나 왕을 중심으로 이제 기전체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사는 기전체 중심인데 왕 중심에 있던 역사서를 편찬한 거야. 이거는 약간 중국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 이게. 예. 하여튼 이런 그 논쟁점을 거쳐서 결과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개국 공신 시대가 지난 후에 인물 평가를 이제 좀 객관화시킬 수 있고 물론 이제 평가를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 없죠. 상대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왜곡된 자료 같은 거 보충해야 된다. 보충해야 되고 직서주의를 채택했어요. 직서주의. 그래서 이제 고려사를 만들었죠. 이 고려사를. 예. 자, 고려사는 이제 여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고려사는 기록 보존용이고요. 그냥 기전체고 아까쯤에 기전체인데 왕 중심이죠. 신하 중심이 아니라 군주 관계의 중심을 갖고 형성됐다. 보통 이제 기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신하 중심인데 여기는 왕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 그다음 원사 체제를 모방했다는데 명나라가 이제 망한 후에 원사를 만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래서 그 정통 문화를 많이 축소 정리하고 축소하고 이제 주로 이제 있고 예문사, 성노전, 외국 열전들을 이제 많이 또 생략되는 게 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고려사 저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려사, 그러니까 이제 말되는 고려사의 저조, 요약편이 고려사 저조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고려사 저조가 그 앞에 있는 고려사 있죠? 예,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를 요약했냐면 이 고려국사를 요약한 거예요. 예, 이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일단 이 고려사 저조가 고려사는 왕 중심이잖아요. 근데 고요사 조요 같은 경우에는 왕 중심이 아니라 신화 중심이야. 신화 중심이고 그리고
기전체가 아니라 고려국사와 함께 뭐냐면 편년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저조에 있어. 이게 이제 고려사 요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요약본이 하면 고려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약본 고려사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저조가 있다는 거는 어떤 거냐? 이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고려국사를 요약할 것을 추정하고 있죠. 물론 지금 고려국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일단 성격이 비슷하잖아. 고려국사가 그 뭐냐면 주로 이제 신화 중심이고 편년체 사서였고, 근데 이에 반해서 고려사조도 신화 중심의 편년체 사서고, 고려사에 없는 내용에 고려 저조가 있다니까 이게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고려국사를 요약할 추정을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고려국사가 그 편년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그 고려 국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고려 국사 자체는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려사 조조는 아마 학자들이 볼 때 고려 국사를 요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고려사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요 고려사 조조가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복음용이고 신화 중심이다. 예. 편년제 형식이요. 원래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게 편년제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다고 했죠. 고려국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신하 입장을 했고 김종수가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강 체제, 편년체니까 이제 사마강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군주의 등신이나 문신 지배 체제, 관료제도를 안정시키고 재상의 체제를 상당히 소개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고려국세의 그 정도적인 성향과 비슷하죠. 총재론을 강조한. 그래서 이 고려 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모의고사를 만드는 바람에 그걸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고려사 조료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책을 근거로 해갖고 분석을 해놓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 기출 분석을 좀 보고 그 뭐냐면 좀 약간 읽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조조의 공통점이 뭐냐? 일단은 기층 문화를 인정했고요. 왕도주의와 패도주의가 공존됐다. 왜냐하면 그 왕조 교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정에서 있겠죠. 그다음에 조선 건국의 명분론을 강하게 투척했다. 왜 고려가 멸망했고 조선이 뭐냐면 건국될 수밖에 없나? 그렇다고 해서 고려사를 무조건 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선 왕조는 고려를 이었잖아. 그러면 고려의 정통성도 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정통성 있게 기록해. 왜 고려가 정통 있는 왕조인가? 그렇지만 공민왕을 전후로 해갖고 이 조선 왕조가 쇠퇴했고, 그 쇠퇴했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사라지고 그 조선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상당히 고려에 대해서 우쭈쭈해 주는데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상당히 까요 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고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피션성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조선이 개국됐다는 정당성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또 고려의 어떤 정당성을 또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려는 원래부터 그 나라가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태조 왕건 때부터 잘 사는 나라인데 공명 이후부터 정치가 망해서 결국엔 청명이 바뀌어서 조선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됐던 것이 고려사나 고려사 조류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대적 원군론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게 고려사에서 보면 이 고려사 기전체로 이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봉기가 아니라 세가로 이제 그 편찬됐다는 거. 이런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세가로 편찬됐다. 참고로 삼국사기는 세가가 아니라 봉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중국에 세가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기에만 있고 한서 이후부터는 세가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제후왕의 권위가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한서 이후부터는 세가를 편찬하지 않아도 따로 봉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고조사 같은 경우에 세가가 편찬됐다. 봉기가 아니라 우리는 제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여기 좀 보면 여기 있군요. 자, 의의를 보면 고려 당시 사실에 그대로 기록하는 직서주의를 평가했다. 그래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정리했다. 사대주의 국가지만 나름대로 그 고려의 내재 외양 체제를 인정하죠. 그래서 왕실 호칭이나 그런 거를 그대로 적어놨고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했어요. 직서주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계를 보면 삼국사기 봉기에 대해 세가 낮추고 그다음에 뭐 칭호법에도 문제가 생기죠. 이거 중국식 칭호법을 받았어요. 보통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훈령 칭호법을 이제 사용했죠. 이거 흥이라는 것은 제후가 죽을 때 흥이라고 해요. 왕이 죽을 때는 붕이라고 하죠. 붕어라고 하죠. 자, 하여튼 즉위년 칭호법, 훈령 칭호법 또는 유월 칭호법이죠. 그래서 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월을 건너는 방법으로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중국식 칭호권 유년칭호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정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홍련칭호법이 아니라 중국식 칭호권 유년칭호법을 사용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하늘의 천자는 하늘을 간장하잖아요. 비록 그 왕이 황제가 죽었더라도 그 하늘은 계속 강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왕은 그 다음해부터 즉위년을 사용하는 칭호법이 유년칭호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고려사 할 때 좀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왕조의 정리하는 노력도 국조에서 계속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기전제사인 고려사가 편찬됐고요. 근데 이 문종 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 때 거의 편찬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문종도 이제 그 당시 세자 시기 때 오랫동안 대의청청하고 대의청청 이전에도 정책 간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고려사 편찬에 많이 기여를 했죠. 이 문종도 그 자신도.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그 뭐냐 고려사 저료가 이제 편전처럼 이제 됐는데 요거는 김종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그 앞에 고려 국사를 뭐냐면 편집을 한 거다. 예, 요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또 봤고요. 예. 근데 이제 요 관련된 내용에도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요거 중에서 좀 볼 게 뭐냐면 16세기 사서가 약간 이제 뒤에 없는 것 같아. 16세기 사서가 갑자기 이게 비었는데 16세기 사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볼 거는 이제 별로 없긴 없는데 15세기 사서보다는 일단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6세기 이제 사서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자, 16세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림들이 장악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림대 역사 인식이 많이 반영됐던 시기인데 대개 보면 어떤 용도로 이제 역사를 만들었냐면 가승용,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편찬한 그 간찬 사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 집안사들에게 보관용을 공부할 목적으로 이제 만든 사서야. 그다음 개인이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개인이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고조사나 이런 것들처럼 어, 침입하지 못하죠. 왜냐면 환자서 다 작업을 하고 하겠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다 사서 수집하고 그 기존 사서를 요약해서 자기식대로 요약해서 편집한 그런 그 사각형 사서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아주의적 성격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동국 사작. 여기에서 이제 사작이라는 것은 요약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존 사서를 요약해갖고 자기 시대 편집한 그런 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박상의 이제 동국 사작이 있는데, 자, 동국 사작은 그 외에도 여러 책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를 요약본이다 하니까 똑같은 그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이 되게 많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림대 역사인식을 반영돼 있고 주자의 강목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동국통감을 좀 요약했다. 예. 자, 그다음에 동문서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역교로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이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널리 보급된 건 18세기 이후이고요. 그다음에 9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호재 음주 동국사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이게 그 상당히 좀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면 16세기 사서 쳐놓고는 상당히 자주적이야. 심지어는 그 15세기 사서보다 더 자주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포재 음주 동국사락은 뭐냐? 호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 있죠. 헤드라인을 일단 뽑아. 이게 이제 표제인 거야. 표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에 대해서 예전에 그 고대에서나 여러 가지 명칭의 음에 대해서 줄을 붙였어요. 그래서 표제를 한 다음에 줄을 붙였다 해가지고 동국사약이라고 한 거야. 예.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했다. 근데 16세기 드물게 자주적 입장에서 서술됐다. 그래서 단군이나 기자조선 내용을 봉하고 특히 단군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6세기 사서하고는 좀 정보가 다르다. 그 약간 예외는 있죠. 항상 그 흐름에 보면 통계치에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 항상 인간사계 인간사 인간사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제 음주 동국사 명칭 외워두시고 이거는 상당히 자주적이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사서다. 보통 16세기 사서하고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더 이제 구특강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구특강 내용이 이 사학사 부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사 부분도 잘 돼 있긴 하는데 불교사는 너무 어려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사학사 부분은 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구특강은 제가 사학사 부분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볼게요. 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인의 역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도 가끔씩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시성비가 떨어져서 일단 구특강을 읽겠습니다. 그냥. 예. 자, 구특강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89페이지 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리학적 역사서술 있는데 이 성리학적 역사서술은 성리학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했죠. 대의와 명분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관에 많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고려 시대 말기 때 뭐 고금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조 편령, 강목이라든지 이런 책에 이제 반영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은 이재영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평가는 그 사람들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평가 내용, 사편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후에 역사서에 많이 실려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5세기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 15세기 사서는 주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간찬 사서들이 이제 많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저술을 위해서 간찬 사서를 주로 이뤘다. 그러니까 상당히 체계적이죠. 네,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많은 자료를 보고 편집해서 그 자료를 보고 편집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편찬 기간을 걸리는 진통을 거쳐 완성되었고 다양한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래서 이 고대사를 이제 정리한 노력들이 그 고려 초기 때 많았는데, 자, 일단 이 건군의 동국사가 있고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동국사략이라는 명칭은 자주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요약한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 한국사 통론 정도 쓰시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사신이 이제 삼국사 그 뭐냐면 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 저료는 아마 예전의 책들을 좀 요약한 것 같아요. 이 삼국사 저료는. 자, 그래서 기본 체제는 제왕후기 3조선소를 채택했고, 자, 예전에 말했던 제왕후기 때 이제 3조선소를 제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그 다음에 기자, 위만, 이 3조선설이 이 조선전기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설 중에 주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조선 계승 이식에 따라 당군을 뭐냐면 전 조선 시조, 기자 후조 시조, 후 조선 시조, 민족적 시조 처음으로 국가에서 그 집약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사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합쳐서 축약해 연대순을 서술됐고 상을 붙인 수준의 책이다. 그래서 이 동국사역은 이제 여기 건군의 동국사역 관련된 내용이에요. 통치의 교훈을 얻으려는 이념 정립을 목적으로 창작했는데 신화와 전설적 인식을 무미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아마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이제 개입돼 갖고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삭제하고 불교를 비판하면서 삼국 5년의 도덕적 합리성은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4대 명분론을 입각해서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기자 마한 신락을 중시했고 최치호는 사만설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상국 유사 입장에서 많은 변화, 그다음 변화는 고구려, 진화는 신라로 판단했는데 이런 것들이 16세기 상고사 체제에 영향을 줬다. 자, 여기 사만간이 나와 있죠. 사만간은 이제 그 많은 변화는 고구려, 진화는 신라가 이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동국사역의 사만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만간의 변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한백관의 동국지휘 관련된 내용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 저료 홍감을 만들기 전에 이제 전에 만들어진 건데 세조의 명령에 의해서 고기들을 이용해서 예전 기록을 바탕으로 보충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 기록들을 요약하면서도 새로운 기록을 집어넣어서 이제 보충한 점이 특징이다. 명분론과 체제의 건건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 교훈서의 성격이나 사실 지나친 개서에 약화시키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개서라는 건 뜻을 곤쳤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각해서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 고려사를 정리한 노력은 정도의 고려 국사에 시작되어 계속되어 개수 노력과 세종 연간의 왕건 그 연관된 이제 뭐냐면 어, 창조 고려사 또는 고려사 전문의 폐기된 집동 아마 이제 이 책들은 고려국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고려사를 써야 됐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책이 또 만들어졌나 봐요. 이런 책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죠. 기록에만 남아있어.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여기에 거쳐갖고 이제 여러 번의 개정 작업을 통해서 고조사와 고조사 저조도 완결되었다. 자, 요걸 이제 완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논쟁점이 있었어요. 역사적 서술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있는데 일단 국왕과 개국 공시에 포함한 인물평가의 불공정성 여부 문제, 그 다음에 고려만의 사신의 사초의 왜곡 문제, 그다음 고려실록 등 자료보다 철저한 보충 문제, 유교적 원국론에 입각한 개서주의와 사실보증은 직서주의 문제인데, 자, 이 개서주의와 직서주의 용어 좀 외워두셔야겠죠? 직서주의. 그래서 내용을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주에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개서주의라는 것은 고려 과거 역사에서 사용됐더라도 사대 명분과 도덕 유의에 맞게 곤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즉 천자가 쓰는 봉기, 태우, 태자 이거 고려 시대 때 많이 썼죠. 예. 당시 그렇게 사용했어도 각각의 제후에 쓰는 용어인 세가나 대비, 세자도 곤충해야 되고 또 여왕은 강상윤에 맞게 여주도 곤충된다. 거서관, 차창홍, 이사능 같은 고유 명칭에 품위가 없으므로 왕으로 곤쳐서 해야 된다. 이게 개서주의야. 네, 개서주의. 근데 직서주의는 네,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평가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직서주의예요. 네. 그래서 이 직서주의하고 약간 이제 뭐냐면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수리부작이라는 게 있죠. 수리부작. 네. 공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록하는 거지, 기록할 뿐이지, 있는 그대로 쓸 뿐이지,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게 수의부작인데, 자, 이 수의부작 원칙과 비슷해. 이 직서주의. 근데 이 수의부작의 예전에 이제 답이었는데 어떤 분이 직서주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장하신 분인데, 직서주의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등장하고 나서 등장한 거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이걸 맞는 게 쓰냐, 개서주의가 된 거고, 맞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직서주의인 거야. 물론 수의부작의 원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건 성리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논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직서가 아니라 직서주의라고 붙였잖아요. 수의부작은 그 당시 그 사서들을 보면 성리학적 가치관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사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적 유교 사서의 그 원칙인 수의부작이 맞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고려사 전으로 넘어가서 하면 직서주의가 맞겠지만 아직까지 성리학적 이념이 역사서 서술 방식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사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 이제 서술 체제 선택의 문제와 조선 왕조의 어떤 건국 명분의 관철 정도의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진통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인 자료 보충과 개국 공신 시대가 지난 후 인물 평가의 객관화, 직서주의가 채택되면서 새로운 편찬이보다는 원서를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상당히 이제 이게 자주적인 성격도 이제 나와 있는데 하늘에 대한 제사와 같은 중국과 대등한 독립군을 나타낸 행사. 고려 시대에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고려 시대 때 이제 하늘의 제사 같은 것들 지냈잖아요. 하늘의 제사들은 이제 천자만 지낼 수 있죠. 고려 왕들은 계속 해마다 한 고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것들 그대로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국왕이 직접 행한 불교 도교 행사, 그다음 소각이라든지 우리 전례의 그 악을 소각이라고 하죠. 토속신앙, 잡사. 잡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교식 그 의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불교, 도교, 뭐 우리 토속신앙에 따라서 지내진 제사들이 있어요. 이걸 정리 수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편 이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제와 문물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족의식 측면에 인정하는 인정하고 기층문화 민족적 개성을 바탕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의식, 양가적 의식이 나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어 겉으로는 이제 한편으로는 고유 제도와 문물이 중국의 어떤 것보다 낫고
중국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는 떨어지지만 한편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어떤 계승의식도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 직서주의하고 또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써라.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명문에 따라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그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 도덕과 의리를 존중하는 왕조주의 입장이면서도, 그리고 영토학장의 긍정론과 부국관과 공리주의에 치하는 패도주의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 초기 때 이제 분위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간학파하고 이제 훈구파들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연결됐다는 거. 그 기본적으로 왕도지만 또 패도, 얘네들의 성향이 들어가 있고, 또 왕조 교체기 때는 왕도만 내세울 수 없죠. 패도도 있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속 이제 뭐냐면 그 고려사조의 뭐냐 주요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고,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두 사서는 동시에 조선 왕조 입장에서 고려 시대를 정리한 사서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해서 조선 건국의 명분을 강하게 투영되기도 했다. 고려 초기에 침제하고 고려 후삼국 그 신라의 통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후기 무신 정권 이후에 계속 문란 상태에 파악해서 역사 발전 측면에서 고려 문명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려의 정통성을 이으면서도 또 고려 왕조의 필연성을 또 강조해야 되잖아요. 앞에는 잘 나갔는데 무신정변하고 공민왕 이후부터는 완전히 추락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평가에 있어서 이성계와 정치적 동지에 관계 있는 반이인파와 공양 온리파 충신호 그 반대파를 간신히 분류하고,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우왕과 차항을 신돈의 자신으로 이제 하죠. 신돈 이걸 우창 비하론이라고 하죠. 우왕과 창항은 신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들 폐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조선 왕조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그 고려사에 보면 고려사는 기전체로 적혀있죠. 이 우왕과 창항을 세가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얘는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열전에다 집어넣죠. 열전. 반역 열전. 그것도. 그리고 이게 우와 창이라는 자체가 이름이지 시호가 아니죠. 네, 시호가 없어. 그래서 우왕 창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줘. 신우 신창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천탈 서 처리했다. 또한 내용상 직서주의를 채택하면서 실질상 제국에 자처하기 때문에 세가를 사용하는 국제관계상 사대적 명분을 상당히 관철돼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하면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요게 이제 홍련친호법을 쓴 게 아니라 어, 그 중국식 칭호법인 유년칭호법을 사용했다. 요것도 이제 뭐냐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예. 요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